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물건이고 나중에 팔 때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보다 보면 어떤 물건은 진짜 너무 좋은 입지에 좋은 신축 건물에 향도 좋고 뷰도 좋고 엘베까지 있고 주차장도 완벽하게 갖추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이다. 누구나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그런 물건들은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왜? 나한테만 좋으면 되는데 누구한테나 다 좋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야, 이게. 경매의 제일 장점은 뭡니까? 저렴하게 매수하는 게 경매의 장점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보다는 약간 흠이 있는 거를 좋아하셔야 돼요. 흠이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수 있는 범위 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약간의 흠이 있는 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크게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유튜브 상이나 주위에 누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더라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다가 팔아서 매도해서 수익 나는 거는 그분의 실력이기보다는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췄기 때문에 수익이 났는 거지 그 사람의 실력 때문에 수익이 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 보면 위반 건축물 같은 것처럼 약간의 흠을 갖고 있는 물건들을 갖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감내 안 되는 범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위반 건축물들을 여러분들 잘 보신다 그러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도 그런 물건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기준점을 갖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받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나는 진짜 멘탈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셔서 한 건을 하더라도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기준점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물건이고 토지는 7평인데 건물이 몇 평이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21평이다. 21평이고 감정가는 4억 5,500인데 몇 프로까지 유찰되었어요? 64%까지 유찰이 되었다. 이제부터 나갑니다. 잘 보세요. 우리 거는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물건이고 보시는 것처럼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징크 판넬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징크 판넬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눈치가 이제 빠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징크 판넬로 한 층을 정축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한 층을 정축을 했는 불법 건축물이구나. 그러면 건물이 어마무시하게 불법을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13평 43평방미터인데 잘 보세요. 13평 43평방미터인데 복층으로 해서 28평방미터를 만들어 놨는데 얘가 어떻게 됐다? 매각에서 뭐다? 포함이 안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다? 매각에서 포함이 되었다. 뭐가? 원래 공구상은 13평이지만 8평이 뭐다? 매각에서 포함이 되었고 이놈이 뭐다? 위반 건축물로 지금 등재되어 있는 물건이다. 건축물 대장을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란 딱지로 뭐가 되어 있어요? 위반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의 위반인지 보시면 2018년도에 보면 주택과에 의거 위반 건축물 표시되었다. 601호, 602호 조립식 패널 주거 무단 정축으로 인하여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었다.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위반 건축물이 걸려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공부상에 몇 평이었다? 13평이었지만 8평을 더 정축해서
총 21평, 71평방미터의 넓이를 갖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면서 또 유방 건축물 걸렸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말소 기준 밑으로는 모든 게 뭐다? 말소된다. 그래서 권리상에도 전혀 문제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거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지를 보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 9호선 신방화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개발 상황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실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신방화역 바로 밑에 있는 물건이다. 우리 바로 밑에는 재건축 방화 5구역이고 바로 옆에는 6구역.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방화 4구역입니다. 방화 4구역. 여기가 총 세대수가 660세대랍니다. 660세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여기가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시공사는 한화건설로 시공사까지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제 수업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할 물건과 단기 매도할 물건의 기준점은 제가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보유할 수 있는 물건들은 그래도 저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물건을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 이유에서는 뭐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찌되었든 조금 보유할 물건들은 뭐 하면 좋다?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걸로 하면 좋다. 근데 지금 여기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곡지구고 마곡밸리가 있습니다. 마곡밸리.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서울의 마지막 남은 일자리였죠. 그러면서 여기가 마곡밸리가 한때는 거의 초급등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방화구역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마곡밸리보다는 방화 여기 구역이 더 시세 분출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처럼 4구역이 있고 밑에도 방화 5구역, 6구역이 있는데 5구역도 지금 1600세대 정도 되고 옆에 있는 6구역도 지금 이주가 완료되었고 2025년도에 입주합니다. 여기도 한 660세대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 약 3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를 한 블록에서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 조합까지 설립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7부 능선은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벌써 5회 납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기는 아주 좋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명확한 단점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물건은 내가 실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전세는 못 놓습니다. 놓을 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100% 현금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세입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처음에는 세입자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2년 후에 때로는 4년 후에 세입자가 만약에 퇴실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을 갖고 기존에 있는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진다 그러면 내가 경매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전세는 꿈도 꾸지 마라. 그래서 무조건 월세를 세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2억 9,100까지 떨어져 있고 감정가는 4억 4,500인데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우리 해당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이에요. 보시면 우리는 6층인데 4층에 매매 가격이 4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4억 3천.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이게 4억 3천에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도 지금 4억에서 조금 차이 나지만 4억 5천까지 우리 평형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복층이 있어서 플러스 8평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8평 그러면 크게 체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전용 8평은 사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8평이면 투룸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구조일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에 방 하나 정도는 더 나와 있을 거고 거실이 아주 크게 되어 있을 거다. 그러면 나중에 간평 받을 때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놈을 만약에 전세 놓을 때는 위반 건축물이니까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힘들지만 내가 나중에 이 물건을 낙찰받고 월세로 세팅한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뭘 할 수 있다? 세입자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의 명확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드린다 그러면 명확한 단점은 낙찰받고 뭐 하지를 못한다? 전세 세입자는 못 구한다. 단 월세 세입자는 구할 수 있다. 이게 명확한 단점이고 명확한 장점은 평형 대비 지금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나와 있다. 우리 바로 밑에 층도 4억 3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최저가는 2억 9천이고 우리 밑에 있는 물건보다 우리는 8평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얘 가치는 사실 어마무시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층인데 엘베가 없으면 힘들겠죠. 엘베까지 갖춘 물건이고 한 세대 한 대의 주차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리고 재개발 안에 지금 조합까지 설립된 지역의 물건이니까 지금은 부동산에서 많은 문의가 없더라도 이게 시장만 조금만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물건이고 나중에 팔 때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4억 3천보다는 월등히 더 받을 수 있다. 단 지금은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 이게 위반 건축물이 아니었다 그러면 벌써 매도가 되었을 물건일 거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의 명확한 장점과 단점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위반 건축물 아니었다 그러면 벌써 매도가 되었을 거고 제3의 주인이 가져갔을 겁니다. 위반 건축물이 단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장점도 갖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무조건 위반 건축물이라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반 건축물 아니라 그래서 좋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크게도 먹을 수 있다. 이게 위반 건축물이니까 이렇게 유찰되었지 그렇지 아니었으면 벌써 낙찰이 되었을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좋아하는 거, 내 기준에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다. 그런데 남들이 단점으로 생각하는 거를 내가 그거를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으로 보답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게 질문하셨는데 내일 제가 라이브를 10시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 내일은 제가 Q&A 시간으로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제가 이게 추천 매물도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 할 계획이니까 추천 매물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할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댓글에다가 많은 질문을 조금 준비해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내일은 Q&A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질문을 최대한 깊은 질문, 어려운 질문, 고민하고 있는 것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활기찬 월요일이니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